안녕하세요, 강냉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스트 오브 타보르라는 게임에 대한 설명과 이 게임에서 잘 살기 위해 초반에 어떻게 공략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튜토리얼에서 가이드한 내용들은 빼고 튜토리얼에서 알려줄 만큼 중요하나 알려주지 않은 내용들 위주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고스트 오브 타보르라는 게임은 간단하게 이스케이프 프롬 타르코프의 VR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목 디자인도 굉장히 유사한데요. 뭔가 우리는 VR계의 타르코프다라는 게 느껴지네요. 게임 방식도 타르코프와 비슷합니다. 간단하게 말해 플레이어의 창고인 은신처에서 무장을 한 후 밖으로 나가서 폐지를 주어 탈출하면 은신처로 가져올 수 있고, 탈출하지 못하면 은신처에서 가지고 나간 무장을 잃어버리는 시스템입니다. 한마디로 탈출하지 못하면 가지고 간 것과 밖에서 얻은 것 모두 다 잃게 되고, 탈출을 해야 확실하게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게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은신처에 들어가면 가운데에 모니터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가까이 가게 되면 화면이 바뀌면서 맵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각 맵은 낮과 밤이 있는 맵도 있고 아닌 맵도 있습니다. 원래는 디플로이를 눌러 시작을 하지만 지금은 알려드리기 위해 트레이닝 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진입하게 되면 은신처에서 진입하기 전에 갖춘 자신의 무장, 즉 가방, 갑옷, 앞에 맨총 뿐만 아니라 손에 들고 있는 것 그대로 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 버튼을 누르기 전에 반드시 자신의 무장을 체크한 후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트레이닝은 누르는 순간 바로 들어가게 되지만 디플로이를 누르면 매치메이킹 후 진입하게 되기에 약간의 시간이 걸린 후 들어갑니다. 이렇게 진입하게 되면 새 방에 진입할 수도 있고 예전에 생성된 중고방에 진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왼쪽 손목을 터치해 시간을 확인해 줍니다. 방이 새로 만들어지면 맵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약 10분 정도는 시간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계를 확인함으로써 이 방이 새로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이미 만들어진 방인지를 체크할 수 있는 거죠. 타보르에서는 새 방인지 아닌지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맵이 처음 만들어질 때 아이템이 스폰되기 때문에 이미 생성된 중고방일 경우 맛있는 것들은 이미 털려 있을 가능성이 높기도 하고, 방이 만들어진 시간을 알면 다른 플레이어들이 어디쯤 있는지, 그 플레이어들이 어디로 갈 것인지 같은 대략적인 동선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표시되지 않는다고 무조건 새 방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맵이 생성되고 10분이 지나야 시간이 표시되기 때문에 10분이 지나지 않은 방에 들어갈 경우 마찬가지로 시간이 표시되지 않아 완전 새 방인지 중고방인지는 알 수 없죠. 이럴 경우에는 플레이를 하다 보면 예상한 시간보다 빨리 시간이 표시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완전 새 방은 아니었다고 예상할 수 있겠죠. 10분이 지나야 탈출구가 표시되기 때문에 열심히 싸우고 파밍하시면 되겠습니다. 열심히 파밍하다 보면 위쪽 나침반에 탈출구가 표시되며 시계를 터치하면 남은 시간과 탈출구까지 표시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탈출하지 못하면 사망하게 되고 아이템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만들어진 지 약 10분이 지나면 지금처럼 시간이 표시되기 때문에 진입하자마자 시간을 체크함으로써 이 방이 새 방인지 중고방인지 만들어진 후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등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나침반에 표시된 탈출구 중 한 곳에 가게 되면 PRC-777 무전기가 있습니다. 올바른 탈출구에 왔다면 무전기의 불빛이 초록색으로 빛나게 됩니다. 만약 올바르지 않은 탈출구에 오게 되면 빨간 불빛이 나며 올바른 탈출구라 하더라도 탈출 시간이 되지 않으면 탈출 가능한 시간까지 남은 시간이 표시되게 됩니다. 탈출구에 진입하면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카운트다운 후 결과창이 표시되며 무사히 은신처로 복귀하게 됩니다. 이러면 한 사이클이 끝나게 됩니다. 그럼 은신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은신처에는 문 앞에 아이콘이 하나씩 붙어 있는데 우선 무장을 챙길 수 있는 아머리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마네킹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무기 선반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뒤쪽을 보면 선반이 있습니다. 이 선반에는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데 이렇게 경계가 있습니다. 이 경계 안에 있는 물건이 그 모습 그대로 저장되게 됩니다. 만일 이 경계를 삐져나가 아이템이 빨간색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에서 보관한다면 나중에 물건이 날아가게 됩니다. 실제로 날아가는 건 아니고 나중에 설명드릴 상점 키오스크에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 스탠다드 에디션
스테이션을 샀다면 아머리의 공간은 이게 끝이나 벙커 업그레이드로 2번 방이 열리면 드디어 튜토리얼에서 하셨던 탄 만드는 기계를 찾을 수 있습니다. 더 나은 DLC인 뉴클리어 팩 같은 경우에는 2번 방이 처음부터 열려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레벨업과 벙커 업그레이드로 2번 방 업그레이드를 해야 열립니다. 여기서 무장을 하는 겁니다. 총도 챙기고 배에 총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갑옷도 입고 갑옷은 벗을 때 트리거와 그립 버튼을 동시에 누른 후 벗으면 됩니다. 입을 때는 그냥 그립 버튼으로 집어서 입으면 되고요. 가방 같은 경우에는 그립 버튼으로 입고 꺼낼 때도 그립 버튼으로 벗습니다. 그래서 그립 버튼을 누르면 가방이 벗어지고 그립과 트리거를 같이 누른 후 벗으면 갑옷이 벗어집니다. 다음은 총기 커스터마이징입니다. 이렇게 레일이 있는 총 같은 경우에는 부착물을 붙일 수 있습니다. 레일이 있는 곳 어디든지 어떤 부착물이든 붙일 수 있습니다. 아무 부착물이나 그립 버튼을 누른 후 레일에 가져다 대면 이렇게 자석처럼 착 붙습니다. 이런 기계식 조준경이 있는 경우에 조준경을 달았을 때는 기계식 조준경이 자동으로 접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가끔 이게 안 접히는 버그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붙인 조준경을 뗐다가 다시 붙으면 접힙니다. 그 다음 레이저 지시기입니다. 레이저 지시기는 붙인 다음 총을 보조로 잡고 있는 손의 트리거를 누르면 모드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총 3가지 모드가 있으며 첫 번째는 가시 모드, 두 번째는 야시경 모드, 세 번째는 꺼짐입니다. 가시 모드에서는 맨눈이나 야시경 모드 볼 수 있으며 야시경 모드에서는 야시경을 낀 상태에서만 보입니다. 가끔 레이저를 끈 줄 알고 돌아다녔는데 알고 보니 야시경 모드로 전환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가시 모드를 쓰다 껐다는 건 야시경을 쓸 필요 없는 주간을 돌고 있는 상황일 것이고 주간에 야시경을 챙겨가는 사람이 있을 순 있지만 미친놈이 아니고서야 들고 간 야시경을 끼지는 않을 것이라 그렇게 치명적인 실수는 아닙니다. 그 다음 전술 조명입니다. 전술 조명도 레이저 지시기와 똑같은 3가지 모드가 존재합니다. 가시 모드, 야시경 모드, 끄기. 타보르의 전술 조명은 타르코프의 전술 조명처럼 앞에서 봤을 때 눈뽕이 있고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냥 잘 안 보이는 곳을 비추는 용도 정도로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음기입니다. 소음기는 소음기마다 맞는 총이 따로 존재하는데 올바른 총에 소음기를 꽂으면 딱 붙으며 돌릴 수 있게 되고 반시계 방향으로 3번 정도 돌리다 보면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장착이 됩니다. 반대로 장착 해제를 할 경우 잡고 시계 방향으로 3번 정도 돌리면 장착 해제가 됩니다. 만약 제대로 장착하지 않고 발사할 경우 소음기가 같이 발사될 수 있으니 반드시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돌려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엔 총알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총알의 탄두를 보면 색깔이 칠해져 있는데 이 색깔을 가지고 이 탄이 무슨 탄인지 알 수 있습니다. 타보르에서는 총 자체의 데미지도 중요하지만 어떤 탄을 썼는지에 따라 데미지도 달라집니다. 총알은 3가지가 존재하는데 FMJ, 트레이서, AP탄 이렇게 3개입니다. FMJ는 빨간색 혹은 아무 색깔도 칠해지지 않은 총알이며 풀메탈 재킷의 약자인 FMJ탄 혹은 스탠다드탄, ST탄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리고 트레이서탄은 예광탄입니다. 탄두가 초록색이며 레이저총을 쏘고 싶으시면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머 피어스의 약자인 AP탄입니다. 탄두가 검정색으로 되어 있으며 제일 아픕니다. 다 필요 없고 그냥 이 탄 쓰면 됩니다. 화약을 보면 뚜껑 쪽에 글자가 쓰여 있는데 STTR-AP 이렇게 쓰여 있을 겁니다. AP만 주워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가방 걸어 놓는 곳이고 마네킹에는 갑옷과 헬멧을 놓을 수 있으며 혹시나 갑옷과 헬멧을 더 보관하고 싶다면 이렇게 생긴 캐비넷을 열어 아래는 갑옷, 위에는 헬멧을 보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스토리지입니다. 스토리지는 어떤 것이든지 보관할 수 있는 선반이 많습니다. 아까 아머리에 있었던 선반처럼 여기도 선반에 경계선이 있는데 이 안에 잘 넣어 보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메디컬룸입니다. 메디컬룸에선 붕대와 회복 주사기인 NRS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붕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긴 테이프 같은 걸 파밍해 와서 여기에 넣으면 붕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NRS는 감자라고 하는 것을 수확해서 여기에 넣으면 메디컬룸을 업그레이드 한 정도에 따라 1개에서 3개까지 NRS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부엌입니다. 여기에서는 주로 음식을 보관하며 워터필터가 있어서 물을 보급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농사를 하게 되면 가장 많이 와야 하는 곳이고 또한 게임을 하고 난 다음 소비한 식량과 물을 보충하는 데에도 자주 오게 되는 곳입니다.
음식은 안에서 먹으나 밖에서 먹으나 똑같기 때문에 야전에서 먹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 시계를 보면 식량과 물이 얼마나 소비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방을 열어 음식을 집은 다음 반대 손을 대고 트리거를 누르면 뚜껑을 딸 수 있습니다. 개봉된 음식은 그냥 입에 가져가도 먹을 수 있고 숟가락을 사용해서도 먹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음식을 먹게 되면 목이 메인다고 수분이 빠집니다. 그래서 물도 같이 먹어주면서 둘 사이의 밸런스를 맞추며 먹어야 합니다. 물을 먹고 난 다음 나머지 한 톨까지 깔끔하게 먹어줍니다. 모든 음식이 항상 목이 메이는 건 아닙니다. 이런 과일 통조림 같은 경우에는 식량과 물을 같이 올려줍니다. 그리고 음식은 먹는 횟수가 있기 때문에 개봉했을 때 반드시 다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음식은 4번 정도 섭취가 가능한데 현재 2번 먹었으니 앞으로 2번 더 먹을 수 있습니다. 음식은 가방이나 은신처에 보관해도 다시 먹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트레이드룸입니다. 물건을 구매하거나 팔 때, 또한 잃어버린 물품 등을 찾을 때도 사용합니다. 상점에서 아이템을 구매하면 여기 키오스크에서 물품을 찾을 수 있고 왼쪽 컨베이어 벨트에 필요 없는 아이템 등도 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이 있는데 이 쓰레기통은 아이템을 완전 버릴 때 사용합니다. 그냥 바닥에 버린 경우에는 트레이드룸의 키오스크로 물건이 보관되지만 이 쓰레기통에 버렸을 때는 아이템이 삭제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키오스크에서 레시언즈에 가보면 주간 보상, 1일 보상, 6시간 보상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반에는 꽤 도움되는 물품이니 꼭 받으시고 나중에 필요 없더라도 받아서 파시면 됩니다.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에도 여러 방들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방인 가든룸으로 가보겠습니다. 가든룸은 씨앗을 심어서 식물을 키울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감자를 여기서 캘 수 있습니다. 감자를 캐기 위해선 매일 물을 주고 전기도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매일 접속할 수 있어야 키울 수 있습니다. 여기 파워라고 적힌 곳은 엔진룸입니다. 은신처에 전력을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전력을 켜기 위해서는 발전기에 기름을 넣어야 하는데 기름통을 구해와 뚜껑을 따고 기름을 채워 넣으면 됩니다. 발전기에는 최대 4개의 기름통이 들어갈 수 있으며 한 기름통당 처음에는 12시간 발전기가 돌아가고 엔진룸을 업그레이드함으로써 한 통당 효율이 증가합니다. 다 사용한 기름통은 상점에 판매하여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사격장입니다. 사격장은 사격 연습을 할 수 있으며 리셋 버튼으로 맞춘 타겟을 리셋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텔룸입니다. 인텔룸은 파밍해온 그래픽카드를 꽂아 넣어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픽카드를 꽂으면 매 분마다 채굴을 해 돈을 얻을 수 있으며 인텔룸의 업그레이드 정도에 따라 효율이 달라집니다. 보통 그래픽카드가 3개를 꽂으면 그때부터는 기름값이 벌려서 불을 계속 켜놓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볼트입니다. 볼트는 자신의 총 자산과 개인방이 있습니다. 개인방은 가방걸이와 갑옷 캐비넷 그리고 화장실이 있습니다. 볼트에 돈은 집을 수도 있습니다. 집으면 돈이 빠지고 뒤쪽 디파짓에 다시 넣으면 돈이 쌓입니다. 돈을 들고 다닐 일은 없지만 가방에 돈을 꽉꽉 채운 황금 고블린이 되고 싶다면 여기에 돈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은신처 설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상점 및 퀘스트입니다. 밖으로 파밍을 나가려면 물론 밖에서 좋은 걸 얻어올 수도 있지만 돈이 있다면 직접 사서 쓰는 게 편하겠죠. 하지만 돈만 있다고 해서 아이템을 막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상인마다 상인 레벨이 존재하는데 이 상인 레벨은 목표 기여도와 거래 금액을 충족하면 레벨이 올라갑니다. 거래 금액 같은 경우에는 이 상인에게 판매해도 되고 구매해도 됩니다. 초반 레벨은 거래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전부 구매 금액으로 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거래 금액이 엄청 커지기 때문에 잡동사니를 잘 보관해 놨다가 기여도가 충족되면 잡동사니를 다 그 상인에 팔아 거래 금액의 보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인 레벨을 올려야 하는 이유는 구매할 수 있는 물품마다 요구되는 상인 레벨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상인 레벨이 높으면 더 좋은 것들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좋은 물품을 편하게 사기 위해 상인 레벨을 반드시 올려야 합니다. 그럼 마켓으로 이동해 어떤 상인이 있고 각 상인마다 무엇을 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메뉴를 눌러 타보르 마켓을 누르면 상점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상점으로 들어오면 위쪽에 간판이 있는데 이 간판을 보고 어떤 상인인지 아시면 됩니다. 첫 번째 상인은 쉬로입니다. 쉬로는 탄약,
탄피 등을 팔고 있습니다. 탄약은 다 소진하면 팔아도 염원이기에 그냥 버리면 되고, 탄피 항아리는 다 사용해도 기름통과 마찬가지로 팔면 돈이 되기 때문에 버리지 말고 파시면 됩니다. 다음은 타보르 병원입니다. 줄여서 TRH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먹을 것들과 붕대, 치료 주사기인 NRS 등을 팔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티입니다. 민티는 방어구 모양이 있는데 방어구나 가방, 헬멧 등을 팔고 있습니다. 방어구를 직접 입어볼 수도 있고 부착물 등을 붙여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착물을 붙인 다음 오른쪽 허벅지에 있는 스캐너로 스캔을 하면 부착물이 붙여있는 채로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상점에서 찾으면 여기서 부착물을 붙인 그대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인슈런스 체크가 있는데 이걸 체크하면 해당되는 장비에 보험을 들 수 있습니다. 만약 게임에 들어간 후 보험 든 장비를 줍거나 버리거나 해서 두고 올 경우 아무도 이 장비를 가져가지 않았다면 다시 상점 키오스크로 돌아오는 시스템입니다. 아직까지 원래 있던 아이템에 보험을 들 수는 없는데 새로 산 장비에 한해서는 보험을 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데스라고 적혀있는 상인인데 DLC를 구매하면 스킨이 입혀진 장비를 얻을 수 있는데 추가로 구매할 때 사용하는 상인입니다. 구매 가능한 총 및 장비는 해당되는 상인 레벨에 따라 가기 때문에 데스의 기여도를 올릴 필요도 없고 올릴 수도 없습니다. 다음은 스펙터입니다. 스펙터는 총, 탄창 등 무기를 파는 상인입니다. 무기는 직접 껴볼 수도 있고 탄창을 끼워 발사도 해볼 수 있습니다. 민티와 마찬가지로 부착물을 부착해 테스트 해볼 수 있으며 부착물이 붙은 상태로 구매도 가능합니다. 탄창을 살 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로디드 매거진이라고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탄창을 사면 기본 탄인 ST탄이 들어있는 채로 탄창이 구매됩니다. 만약 빈 탄창을 구매하길 원하는 경우 로디드 매거진을 체크 해제하면 빈 탄창만 구매 가능합니다. 칼이나 수류탄, 연막탄, 섬광탄 등도 여기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던져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엔 이런 나무문을 지나서 와보면 또 상인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리스입니다. 지리스는 은신처에서 필요한 자원 등을 팔고 있습니다. 워터필터나 기름통, 그리고 농사 지을 때 사용하는 씨앗 등등 뿐만 아니라 화약, 탄피, 음식, 회복 아이템 등도 전부 팔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렉입니다. 마렉은 은신처의 각 방들을 업그레이드 할 때 사용합니다. 각 방은 업그레이드를 하면 잠긴 방이 열리거나 효율이 좋아지거나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할 때는 주로 플레이어 레벨이 필요합니다. 마렉은 데스와 마찬가지로 상인 레벨을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모든 상인들이 무엇을 파는지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는 타보르의 기본 가이드이고, 그럼 어떤 상인 레벨부터 열어야 하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실 이제부터 알려드릴 팁이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는 저의 주관적인 가이드라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건 아니지만 저도 이 게임을 고인물들에게 배운 입장으로서 숙지하게 된 공략법이 매우 유익한 것 같아서 공유드리겠습니다. 부디 이 공략법으로 무턱대고 타보르에 입문했다가 어찌할 줄 몰라 떠나가버린 불쌍한 영혼들을 한 명이라도 구원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선 가운데 모니터에서 미션 탭을 선택합니다. 그럼 아까 알려드렸던 상인마다 미션이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모든 상인이 다 있는데 사실 상인 레벨이 의미 없는 상인은 마렉과 테스 둘입니다. 이 둘은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 중에 방어력을 올리고 싶으면 방어구를 파는 민티를 올리면 되고, 공격력을 올리고 싶으면 총을 파는 스펙터를 올리면 됩니다. 하지만 좋은 방어구나 좋은 총은 당연히 상인 레벨 5가 되어야 살 수 있을 텐데 5레벨은 빠르게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빠르게 세지려면 어떤 걸 먼저 올려야 하는가? 타보르에선 총으로도 세질 수 있지만 총알로도 세질 수 있습니다. 총알은 세 종류가 있으며 STTR AP탄이 있는데 그중 AP탄이 가장 강력합니다. AP탄 화약은 지리스 혹은 쉬로의 상인 레벨 3을 찍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공략해야 하는 건 총이 아니라 총알을 공략해야 합니다. 5레벨보다는 3레벨이 쉬우니까요. 쉬로 지리스 미션을 보고 쉽고 경험치를 많이 주는 상인을 공략하면 되는데, 지리스에 5번 연속으로 죽지 않고 레이드 탈출하기 라는 미션이 있습니다. 그냥 5번 죽지 않고 연속으로 탈출하면 됩니다. 이 퀘스트는 상인 경험치도 많이 주고 타보르를 처음 하는 사람이라면 생존하여 나오는 것 자체도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성공적으로 탈출만 해도 깨지는 이런 미션들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우호도가 충족되면 거래 금액도 충족하여 레벨을 올리면 됩니다. 거래 금액은 나중에 기름통이나 워터필터가 많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걸 많이 사서 거래 금액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또한 지리스는 총알뿐만 아니라 음식, 회복 아이템 등도 팔기 때문에 타보르 병원 우호도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지리스가 개해자입니다. 알려드리는 미션은 가장 경험치를 많이 주는 미션만 알려드리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미션을 주로 하되 같이 깰 수 있는 미션이 있다면 같이 받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지리스의 상인 레벨 3을 달성하면 AP탄 화약을 사서 그때부터는 AP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탄창 사실 때도 빈 탄창을 사서 AP탄을 만들어 삽탄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ST탄에서 AP탄으로 탄만 바꿔도 체감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공략해야 하는 상인은 민티와 스펙터 두 개를 동시에 공략해야 합니다. 민티의 3레이드 안에 15페닉스 잡기와 스펙터의 SMG로 5레이드 안에 25페닉스 잡기가 있습니다. 이제 SMG를 드시고 두 개의 미션 을 주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레이드에 5마리의 페닉스만 잡고 탈출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교전하는 방법에 익숙해지시면서 상인 레벨을 올리면 그 이후에는 뭘 해야 할지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입니다. 민티는 3레벨이 되면 사막색 조끼를 살 수 있는데 이게 은근 단단하기 때문에 든든하게 입기 좋고, 스펙터 3레벨이 되면 많은 총들이 열리기 때문에 이제부터 자신한테 맞는 총을 어느 정도 고를 수가 있습니다. 퀘스트를 깨기 위해 추천드리는 SMG는 스펙터 2레벨에 열리는 CX-8을 추천드립니다. 이 총은 부착물도 편하게 달 수 있으면서 SMG이기 때문에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정리하자면 1번, 지리스 3레벨을 만든다. 연관되는 퀘스트로는 5번 연속으로 죽지 않고 레이드 탈출하기. 이 퀘스트를 하면서 타보르에서 어떻게 생존해야 하는지 익힌다. 2번, 민티, 스펙터 3레벨을 만든다. 연관되는 퀘스트로는 3레이드 안에 15페닉스 잡기, 5레이드 안에 SMG로 25페닉스 잡기. 이 두 퀘스트를 하면서 타보르 교전을 익힌다. 두 상인 모두 3레벨을 찍으면 그 이후에도 민티와 스펙터를 계속 올리면 됩니다. 민티는 4레벨에 기어텍이라는 가방이 열리며 이 가방은 총을 하나 넣고 다닐 수 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그러면 총을 2개 챙겨갈 수 있습니다. 스펙터는 5레벨이 되면 타보르에서 가장 센 어설트 라이플인 AK 알파를 살 수 있습니다. 거기에 AK 알파용 드럼 탄창도 팔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타보르에서 최강 화력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가이드였습니다. 이런 공략이라면 이 무자비하고 버그투성이인 타보르 세계에서 적어도 밥값은 하며 살아남을 수 있을 겁니다. 혹시나 타보르에서 저와 마주친다면 그냥 마주치는 거죠. 뭘 기대하신 거죠? 여튼 이걸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